자, 이번에는 좌극한 또 우극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보는데, 먼저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느낌을 좀 잡고 가자면은, 이 좌극한은 극한이라는 단어 앞에 왼 좌자가 붙어 있고, 우극한은 극한이라는 단어 앞에 오른 우자가 붙어 있어서, 자, 이 극한은 극한인데 해당 지점의 왼편에서만 생각해본 극한, 그 다음에 극한은 극한인데 해당 지점의 오른편에서만 생각해본 극한, 이런 식으로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느낌을 좀 잡고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는 기호부터 소개하고, 자,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의미를 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볼게요. 수직선과 함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그리고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자,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 1번 경우, 그 다음에 2번 경우, 두 경우를 통틀어서 두 상황을 묶어가지고 지금까지 기호로 한 방에 이렇게 나타내 왔죠. 자, x의 값이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이 기호의 의미를 파악했었는데, 이 세 가지 기호에 대해서 의미의 차이를 확실히 인지해둔 채로 이제 그림과 함께 자극한, 우극한 얘기 좀 해봅시다. y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좌표평면상에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x는 a라는 지점에서, 자, 이 함수의 자극한, 우극한 얘기를 해보는데, 먼저 해당 지점의 왼편에서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의 값이 일정한 값 m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보고 있죠. 그때 이 m이라는 수를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좌극한이다라고 합니다. 뭔가 극한을 얘기해봐라라고 하면은 함수의 극한 얘기할 때 해당 지점의 양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해당 지점 쪽으로 가보면서 이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잖아요. 자, 근데 이 해당 지점 양쪽을 본 게 아니라 왼쪽 편만 본 느낌이죠. 그래서 왼좌자와 함께 좌극한이다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이 값을. 그리고 지금의 상황, 또 좌극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즉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의 값이 일정한 수 m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좌극한에 대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기호 붙인 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해당 지점의 오른편을 좀 볼게요.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보고 있는데, 그때 그 l이라는 수를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과 그 다음 함수 fx의 x는 a에서 우극한을 수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즉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의 값이 일정한 수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수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해당 지점의 왼편에서만 또 오른편에서만 생각해본 극한이 좌극한 또 우극한이다라고 느낌을 앞에서 잡았었는데, 진짜 그런 느낌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개념을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극한인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함수 fx에 대해서 x는 a에서,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극한은 어찌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 대답하면 될까요? 해당 지점의 왼편만 보고 m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해당 지점의 오른편만 보고 l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적당한 값을 적어봐라라고 하면 m을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 l을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걸 적어야 될까요? 이때는 이 함수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돼요. 자,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좌극한 또 우극한은 값이 각각 m과 l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이 함수의 x는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 값들이 서로 같지가 않을 때는
이 함수의 x는 a란 지점에서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대답해 줘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뒤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페이지 넘겨서 극한값 존재 조건에 대해 얘기를 좀 하러 가봅시다. 자, 직전에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 얘기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 그러면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얘기도 이어갈 거거든요. 차례대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여긴 텍스트를 좀 봅시다. 결론적으로 이 1번 조건하고 그 다음에 이 2번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겠다라고 우리는 판단해 줄 수 있는 건데, 자, 내용 자세히 한번 봅시다.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리고 그 값이 서로 같으면은, 자, 이 식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도 성립한다고 돼 있죠. 그 무슨 말이냐?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자동으로 무슨 생각할 수 있냐? 그 함수의 x는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수식 보면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되풀이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 왼쪽 편에 있는 식이 성립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x는 a에서 함수 fx의 좌극한이 그 값이 l로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x는 a에서 우극한이 또 l로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fx 함수 x는 a에서 좌극한, 우극한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다는 거죠. l로서. 그 상황에서는 오른편의 수식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이 식의 값이 존재하겠구나, 그 값이 l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이 성립한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그 역도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l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 이 함수의 x는 a에서의 좌극한도 l이고 우극한도 l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조건이 필요 충분의 관계다 이거죠. 이 식 성립하면, 자, 이 식 성립하고, 반대로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 식도 성립하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양방향 하수표의 의미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자,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조건을 수식으로 정말 축약적으로 정리를 해봐라고 하면은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요.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뭔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식과 이 식을 등호로 연결 지었다는 거는 이 식도 값이 존재하며 그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한쪽의 값이 예를 들어서 존재하지 않는다 칩시다. 아니 뭐 두 쪽의 값이 다 존재하지 않는다 치면 그때는 등호를 애초에 쓰지도 않습니다. 일단 식의 값이 다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등호로 두 식을 연결 짓는다는 거는. 그래서 요렇게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함수 fx,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갖춰진 거죠. 자, 그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함수의 그래프만 보고도 극한값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림 보면서 추가 설명 또 잠시 이어가는데, 이 함수 y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식처럼요, 이 함수 fx의 x는 a에서 좌극한도 l이고 우극한도 l인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식도 성립한다고 하고, 자, 그럼 그때 당연히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그때 이 함수가 l이라는 값에 수렴한다, 또는 해당 지점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이 l로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함수의 그래프를 보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올 거냐? 이 식과 이 식이 성립하면, 자, 또 당연하게도 x의 값이 a-로 갈 때 fx의 값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x의 값이 a+로 갈 때 또 fx의 값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자, x는 a란 지점 양쪽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타고 x는 a 쪽으로 그래프를 타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 a, l, a,
이때의 이 함수의 극한값, 이 지점 쪽으로 양쪽에서 몰려 들어오는 모습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식이 성립하고 이 식이 성립하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나중엔 그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 함수의 그래프를 봤는데 특정 지점 부근에서 그 지점 양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그 지점 쪽으로 가보는데, 자, 양쪽에서 뭔가 한 지점 쪽으로 그래프가 몰려드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지점에서 그 함수에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결론 낼 수 있겠죠. 자, 특정한 지점 쪽으로 양쪽에서 그래프가 몰려드는 모습만 보고도 우리는 해당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결론 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둡시다. 자, 우리 앞서서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하고 갈 거고, 먼저 했던 얘기 잠시 돌아볼게요. 이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다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1번 조건이 우선 충족이 되는 상황에서 이 2번 조건까지 마저 충족이 되면,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이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언제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 어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1번부터, 그 1번 조건부터 충족이 되지 않는다. 그 상황은 이 식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또 이 1번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여기는 2번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도 이 식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여기 1번 조건부터 일단은 그 만족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또는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서로 다르면, 그러니까 1번 조건이 충족되는데 2번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식을 또 여기 아래쪽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좀 더 얘기를 이어갈게요. 이 아래쪽에 띄어진 상황들은 전부 다 이 식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자,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예시로 띄워놓은 건데, 첫 번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x의 값이 k보다 작으면서 k 한없이 가까워질 때, 또 x의 값이 k보다 크면서 k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모두 gx 함수의 값이 한없이 커지겠다는 건데요. 자, 이 상황을 예로 들자면은, x가 k-로 갈 때를 예로 들자면은, 뭐 gx 함수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거나, 자, 아니면 이 상황에서 gx 함수의 값이 그냥 상수로 고정이 되어 있다거나, 그럴 때 이 식의 값은 상수로서 결정이 되고 이 식의 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gx 함수의 x는 k에서의 좌극한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gx 함수 x는 k에서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gx 함수 x는 k에서 우극한 역시나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같은 이유에서. 자, 그래서 이 경우는 그 gx 함수 x는 k에서 좌극한도 우극한도 둘 다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함수 gx, x는 k에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황은 앞에서 봤던 상황인 게, 자, 이때랑 이때를 그 두 경우를 모두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두 경우 모두 gx 함수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 그러면 이 식의 상태에 대해서 무한대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 무한대 기호는 그 일정한 값이 아니기에 이때 이 식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식의 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앞서 봤던 상황을 다시 한번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를 볼게요. 이번엔 x가 k-로 갈 때, x가 k+로 갈 때 두 상황 모두에서 gx 함수의 값이 음수인데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네요. 자, 그 상황을 표시해 놓은 건데, 자, 이때도 gx 함수 x는 k에서 좌극한, 우극한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각자 상황에서 gx 함수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gx 함수의 값이 상수로서 고정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때도 gx 함수 x는 k에서 좌극한, 우극한 모두 존재하지 않아서 gx 함수 x는 k에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상황도 사실 앞에서 봤던 상황이에요.
자, 이때하고 이때 둘 다 gx 함수 상태가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x의 값이 k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값이 음수이면서 한없이 그 절대값이 커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음의 무한대로 함수가 발산한다라면서 이 식에 대해서 상태를 이렇게 표시했었죠. 자, 그러면서 극한값은 없다라고 했었죠. 이때도.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봅시다. 자, 여기는 이 왼쪽의 상황들과 다르게 x가 k-로 갈 때랑 x가 k+로 갈 때 자, gx 함수의 상태가 다릅니다. 이때는 gx 함수의 값이 한없이 커지고 이때는 gx 함수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함수 gx, x는 k라는 지점 좌우에서 함수의 상태 다른데 이때도 이 gx 함수 x는 k에서 좌극한도, 우극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 시간 모두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함수 gx, x는 k에서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본 이 예시들 있죠. 전부 다 여기 속하는 예시예요. 함수 gx, x는 k에서의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그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면 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옆에 케이스들과 다르게 여기는 x가 k-로 갈 때, x가 k+로 갈 때 두 상황에서 함수 gx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두 상황을 묶어가지고 자, 이 식에 대해서 상태를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참고삼아 얘기해 보고요. 옆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요. x가 k+로 갈 때는 gx 함수의 값이 한없이 커져요. 그런데 위의 식을 보세요. 이 식의 값은 알파라는 상수로 결정되는 상황이고 이 식의 값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식만 봐가지고는 이 상황에서 gx 함수의 값이 그 값이 변동이 있으면서 그 식의 값이 알파라는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이 함수의 값이 알파라는 상수로서 고정이 돼버린 건지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식만 봐가지고 상황 파악이 불가능한데 자, 무튼 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라면은 gx 함수의 x는 k에서의 좌극한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극한은 존재하지 않죠. 자, 이 케이스도 굳이 분류해보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존재하지 않는 상황. 또 좌극한, 우극한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값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자, 그런 상황들이 합집합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 또는 의미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하나는 값이 존재하고 하나는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 자, 여기에 속하는 상황이고 이 1번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극한값이 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나는 상황 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값이 존재하고 다른 하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예시는 구체적인 예시는 오히려 이 함수의 극한 파트 때 보기보다는 미분계수 공부하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얘기할 때 자, 여기에 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볼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무튼 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상황 보고 있고 옆에 또 봅시다. 여기는 식만 봐도 함수 gx의 x는 k에서의 좌극한 또 우극한이 둘 다 존재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는 여기는 1번 조건은 충족이 되고 있어요. 좌극한, 우극한 모두 존재. 그런데 여기는 2번 조건까지는 충족이 되지 못하면서 그 값이 서로 같지는 않죠.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해보자면 이 케이스에 속하는 경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서로 다르다면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예시로 식을 통해서 쭉 들어봤는데요. 이 식과 매칭이 되는 함수의 그래프를 함수의 극한 파트 또 미분계수 등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볼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잘 들어뒀다면 그때 가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 얘기 좀 하면서 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에서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요. 자, 그 지점에서 절대로 한 지점 쪽으로 좌우에서 그래프가 모여드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모습을 그래프에 찾아볼 수 있다면 그 해당 지점에서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gx 함수의 그래프 x는 k라는 지점 좌우에서 x는 k라는 지점 쪽으로 오면서 보면 이 gx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목표 지점을 가지고 뻗어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gx 함수의 그래프가 x는 k라는 지점 좌우에서 아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고 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래프가 치고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그래프가 뻗어 내려오고. 자, 그래서 이 한 지점 쪽으로 좌우에서 그래프가 충돌하는 듯한 모습, 한 지점 쪽으로 그래프가 몰려 들어오는 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을 거다.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그까지 얘기해 보고, 자, 이제 진짜 슬라이드 넘겨갖고 간단한 예를 좀 더 챙겨볼게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생각을 이어갈 건데, 자, 세 함수 fx, gx, hx에 대하여 다음 값을 구해보자 그랬고,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x는 0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극한을 점검해 보자는 거거든요. fx 함수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수식을 보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못 그린 사람이 없을 거라 보는데, 자, 이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그 상황에서 x는 0에서의 우극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의 값 어떻게 되나요? 자, x의 값이 0보다 크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 보고 있으니 그냥 이 식의 값은 1이죠. 그리고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값은, 자, 그래프 잘 따라가 보면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이 식의 값도 1입니다. 두 식의 값이 전부 1로서 존재하고요. 그 말은 이 함수 fx, x는 0에서의 좌극한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 값이 서로 같기에, 자, x는 0에서 이 함수의 극한도 존재하겠죠. 그 극한 값은 여기랑 똑같이 1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자,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x 함수식을 먼저 보면은 굉장히 또 친숙한 함수고, 이 함수의 그래프도 못 그리는 사람 없을 거라 보는데, 자, 바로 여기 식의 값부터 생각해 볼게요.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gx 함수의 그래프 따라 쭉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gx의 값이 한없이 커지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gx 함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도 봅시다.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gx 함수의 값이 우선 음수고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네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gx 함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뭐 적어놨다 그래가지고 이 식의 값이 다 존재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함수 gx의 x는 0에서의 우극한도, 좌극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되고, 자, 둘 다 지금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우극한 또는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속하는 상황이니, 자, 이 식의 값, 즉 함수 gx의 x는 0에서의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갑니다. hx 함수 그래프가 좀 독특한데 식을 먼저 보고 옵시다. 자, 옆에 gx 함수처럼 분모에 x가 깔려있네요. 그 말은, 자, x가 0일 때 분모가 0 되면서 함수의 값이 정의가 안 될 테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은 그 별 특이사항 없으면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분자 쪽에는 절대값 기호가 씌워져 있으니 또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케이스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x가 양수일 때는 함수식이 x분의 x, 그 계산하면 값이 1이에요.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이 함수의 값은 1로 결정이 되네요. 자, x가 양수일 때는. 그럼 x가 음수일 때는요? x가 음수일 때는 분자 쪽 절대값 기호가 해체가 되면서 마이너스 5 붙으니까 x분의 마이너스 x, 그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되고, 자, x가 음수일 때는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결정되는, 그래서 구간에 따라 함수의 값이 다르게 정의되는 함수고, 여기서 생각해본 대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구간별로 함수의 그래프의 모습이 다른데 그 함수의 그래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계 지점에서 이 함수의 우극한, 좌극한, 극한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 함수는 아니에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의 값이 하나의 상수로 고정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그 구간별로 체크해 보면은 마치 상수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 자, 그거 염두에 두고 x가 0 플러스로 갈 때 hx 함수의 값은 자, 그래프 따라가 보면은 1로 고정돼서 오네요. 그러면서 이 식의 값은 1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x의 값은 또 마이너스 1로 고정돼서 오니까 자, 이 식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함수 hx의 x는 0에서의 우극한도 좌극한도 다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값이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함수 hx의 x는 0에서의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각자 식의 값은 존재하는데 이 식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hx 함수도 gx 함수도 x는 0에서 극한값이 둘 다 존재하지 않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자, 뭐 굳이 케이스를 나눠 얘기하자면 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우극한 또는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여기는 자, 우극한, 좌극한 다 잘 존재하는데 그 값이 서로 같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래프 마저 보면서 참고 삼아 얘기할 거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뭘 얘기할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좀 볼게요. 이 x는 0, 좌우에서 x는 0 이쪽으로 그래프를 타고 오면서 보면은 그래프가 한 지점 쪽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보이진 않네요. 뭔가 그래프가 엇갈린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오면서 아, 보자마자 x는 0에서 이 함수 극한값 존재하지 않네란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프 보자마자 자, 여기도 x는 0에서 이 함수 극한값 존재하니 안 하니 그걸 물어보면은 자, 이쪽에서 또 이쪽에서 그래프 타고 가보면서 아, x는 0에서 그래프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네. 한 지점 쪽으로 그래프가 모여드는 그런 모습은 아니야. 그 보자마자 x는 0에서 hx 함수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식의 값들을 다 점검해보고 그런 것까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극한값 존재 여부만 물어본다면은 그래프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 자, 반면에 여기는요. x는 0에서 이 함수 극한값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물어본다면 자, x는 0쪽으로 양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가 보면은 뭔가 한 지점 쪽으로 그래프가 모여드는 모습을 보이고 이때 우리는 이 함수 fx,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렴한다라고 하고 자, 또 그 x는 0에서 이 함수 극한값 존재하겠다고 하죠. 자, 그래프 모습만 봐도 fx 함수 x는 0에서 극한값 존재하겠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프의 모습만 보고도 해당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는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